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입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과 한국과 막 티격태격 하면서 막 불매운동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뉴스만 틀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서 방사능에 대한 거 저도 좀 더 찾아보게 되고 다시 이제 이슈가 막 떠오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죠. 우리는 엄청 가까이 있는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숨겨왔던 거죠. 제가 요오드 책을 출간한 게 2015년에 출간했는데 그때 한 5년 정도 지나면 태평양도 다 오염이 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갈 것이다. 암도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책에 제가 써놨었거든요. 근데 책에다 써놓은 이유는 제가 무슨 선지자가 아니고 그거는 그 정도 시간 되면 당연히 될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체르노빌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쏘았던 거죠. 근데 뭐 여지없이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진료실 있다 보면은 특별하게 이 사람이 건강상에 안 좋은 거를 막 해온 것 같지도 않고 몸이 허약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갑상선 암이나 백혈병이나 암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젊은데 20대 아니면 30대 막 초반 정도 됐는데 수술하신 분들 요즘에 되게 많이 진료실에 보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게 단지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 대한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수산물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까지 왔거든요. 방사능이라는 게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일본의 그 농수산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처도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요번에 또 안 사실이지만 뭔가 비밀스럽게 공개하지 않고 뭐 숨기고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체르노빌 때는 원전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후쿠시마 때는 강도로 따지면 한 8배, 9배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도 방사능이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걸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냐.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아주 그냥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저 일본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쿠시마 농산물이 진짜 위험한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얼마 전에 저 다큐를 하나 봤어요. 다크 투어리스트라는 그걸 봤죠. 다크 투어리스트라고 하는 다큐는 이제 후쿠시마를 가보는 거예요. 위험한 곳을 이렇게 가보는 투어인데 방사능 수치가 가이드는 0.1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9.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막 사색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왜냐하면 생명이 위험한데 그거 아무리 내가 돈 내고 투어를 신청했다고 해서 끝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유령 도시나 마찬가지죠. 지금 가이드 말르는 200년, 300년 정도 돼야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세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오드는 반감기가 좀 짧은 편이지만 세슘의 반감기가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 줄는데 30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반감기가 10번이 지나도 완전히 오염이 없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방사능이 양날의 검이에요. 좋은 면도 있지만 진짜 위험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크 투어리스트라는 다큐를 제가 보고 저도 이제 잊었던, 그때 한참 책 쓸 때 가졌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다 알려야 되는데, 막 요들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먹고 이거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다시 떠오르고, 그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도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전혀 지금 대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 1등인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뭐 하나 터지면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니죠. 일본 저리 가라죠. 일본의 몇 배 되는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자꾸 안 하는데 자꾸 이제 어린아이들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유가 없이 암에 막 걸린 아이들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죠. 검사만 막 나오고 본인들이랑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막 10살, 11살 이런 애들이 각종 암들에 막 걸리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사실은. 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뭐 저희 딸이나 뭐 가족들한테는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일본 가지 마시고, 꼭 가게 되면 요오드 잘 드시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그냥 요오드 해독한다고 생각하시고
영양제 하나 더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계속 드시라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요오드가 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릴 줄 몰라요. 얼마 전에 후쿠시마를 한국 취재진들이 갔다 왔더니 황당한 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원자력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KBS의 경우 파견 나간 79명 중에 19명의 취재진에서 염색체 이상이 왔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암세포가 막 생기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방사능 피폭이 되는 거예요. 방사능 피폭은 진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금방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동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다. 진짜 무서운 얘기죠. 진짜 무서운 얘기.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못할 것 같은데 하면 하겠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 막 전 세계에서 올 텐데 그 사람들 방사능 피폭돼서 몸에 DNA 돌연변이 막 생기고 나중에 갔다 왔더니 뭐 암 발병률이 올라갔다는 거 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아니 올림픽 한 번 안 하면 어때요?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능의학적인 검사도 해보고 몸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하고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이거 병원 가면은 백혈병 걸리기 전, 갑상선 암 걸리기 전 그런 전까지는 아무 치료나 이런 대처가 없잖아요. 해주는 거 없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생전 닥쳐보지 못한 그런 사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의사들도 답을 못 해줘요. 근데 이제 사실 기능학 선생님들은 답변을 좀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몸을 계속 해독시켜야 되는 거예요.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변비 같은 거 없어야 되고 해독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성분들 뭐 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야채 과일, 뭐 플라보노이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계속 먹고 비타민 C도 많이 먹고 항산화제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볼까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냥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오드랑 해독할 수 있는 뭐 강황도 좋고 뭐 글루타치온도 좋고 비타민 C도 좋고 MSM도 좋고 이런 것들 한두 개쯤은 꾸준하게 섭취를 좀 해주시고요. 땀도 좀 흘리시고 몸에 나쁜 음식 먹지 마시고 해산물 많이 먹지 말고 일본은 가지 맙시다. 그리고 일본에서 온 어떤 음식 이런 거 아무리 좋다 그래도 웬만하면 안 먹고 그리고 일본 사시는 분들은 좀 안전한 지역으로 어떻게 좀 사시는 데를 옮기시든지 방법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핵사고 후에 증가한 질병에 대해서 후쿠시마 의과대학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15년 자료인데 이미 그때 백내장이 227%, 협심증은 157%, 뇌출혈은 300%, 폐암은 163%.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이런 거 있죠. 독소만 들어와도 이런 게 온다는 얘기예요. 독소만 들어와도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폐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더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나왔을 때보다 배나 3배 이렇게 막 증가를 더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더 늘었어요. 지금 후쿠시마 현내에서는 소아갑상선 암은 거의 20배에서 50배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책은 없다. 그래서 슈퍼미네랄, 요오드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요오드에 관련된 저의 그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거 좀 봐두시고 해독에 대한 거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독을 하면 좋을지라든지 후쿠시마 사태와 연관돼서 본인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뭔가 궁금증이 있다든지 달아줬으면 하는 게 있다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댓글 답변을 일일이 다 못 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좋진 않은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방사능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독 잘할 수 있게 함께 건강해지게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더 좋은 주제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